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3일절인 오늘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로 떨어졌고 강원 산지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 하루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290여 명뿐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턴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짬짬이로 비례의석이 하나 줄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온 쌍특검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얻으려던 주민들의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숨졌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면서 휴전 협상에도 대형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절인 오늘 외출하실 때 다시 따뜻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고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잦아드는데 일교차 주의해야겠습니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11개월이나 넘겼는데 선거에 임박해서야 처리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례의석이 한석 줄었고 생활권이 다른 옆 동네에 투표하는 기형적 선거구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진통을 겪던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을 41일 앞두고 겨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텃밭지역을 내주지 않으려 버티다 이번에도 늑장 처리가 이뤄진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여야는 지역구 의원을 한 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는 한 석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한 석 줄었고 인천 서구가 한 석이 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천과 안산이 각 한 석씩 줄었는데 대신 경기 평택과 하남, 화성은 한 석씩 늘게 됐습니다. 당초 획정위는 서울, 전북은 각 한 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를 각 한 석씩 늘리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줄이는 데 반대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많은 부산 의석수를 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북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줄이는 꼼수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면적이 넓은 초대형 지역구를 피하고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례구역에 대해선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생활문화권이 다른 옆 동네에 투표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의당과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은 거대 양당의 제밥그릇 지키기 야합, 꼼수 정치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홍 의원은 새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탈당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는데요.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100석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비명계 집단 탈당이 이어질 거란 관측까지 이어집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친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을 경선에 붙였습니다. 홍 의원을 컷오프한 겁니다. 경쟁력 부족해서 제외된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자 홍 의원은 그리스 작가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인용한 입장문을 내고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남의 가죽만 벗기며 손에 피칠갑을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명계 기동민 의원 역시 컷오프됐고 서울 성북을에는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조작된 내용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당이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지만 왕십리역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데 이어 비공개 간담회까지 이어갔습니다.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일종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천 배제 인사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은 피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의사파업 소식입니다. 정부는 최종 시한 마지막까지 복귀가 패배는 아니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전공의들에게 허심탄회한 만남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 수도 한 자릿수에 그치며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으면 오는 월요일부턴 의사 면허 정지, 이런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밟겠다고 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거듭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처분을 할 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 의견까지 들은 뒤 타당하지 않다면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고발 등 사법 절차도 진행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 개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잠시 EMR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딱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00명이 넘는데 병원을 통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인원이 약 7,800명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정부는 행정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인턴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병원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건 초법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3일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호품 트럭에 주민들이 몰려들자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00명 넘게 숨지는 대규모 참사가 났습니다. 가까스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협상에도 대형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쪽 나부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서자 인파가 몰려듭니다. 트럭이 움직이면 쫓아가고 일부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하마스 측은 이때 갑자기 이스라엘군이 군중에 발포했고 최소 104명이 죽고 75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를 실어 나르느라 수레에 당나귀까지 동원됐고 거리 곳곳은 이미 피를 흘리는 부상자로 넘쳐났습니다. 가자지구 안 병원들은 환자가 밀려들었고 복도에 누워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والتمينا بالشوارع ما حد طول علينا خلص والناس جابتنا هذا اخويا بده راح يجيب اكل لاولاده هذا مصاب لقمه العيش هذول مش مصابين حرب هذول مصابين لقمه العيش لانهم رايحين بدهم يجيبوا اكل لاولادهم وفي مثلهم مئات وفي لحتى الان ناس مفقودين وفي لحتى الان ناس موجودين وفي لحتى الان شهداء مرميين هناك في المكان. 그런데 이스라엘 측 설명은 다릅니다. Humanitarian aid vehicles entered the Gaza Strip and were overwhelmed by people attempting to essentially loot. The trucks were overwhelmed, and the people driving the trucks, which were Gazan civilian drivers, plowed into the crowds of people. 이스라엘군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에게만 다리를 겨냥해 발포했고 이마저도 1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공습작전을 벌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we're checking that out right now. There's two competing versions of what happened. I don't have an answer yet. 안토니오 구스테우 유엔 사무총장은 비극적인 일에 규탄의 목소리를 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서울 연신내역 인근 한 시장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인천에선 식재료 창고에 불이 나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최연수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넙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행인을 덮칩니다. 도로 안전봉들도 모두 쓸고 지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연서시장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작점에서까지가 한 200에서 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 뭐 가드레일을 치고 사람들을 치고 그다음에 차량들을 치고 거기까지 이제 돌진한 상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시장에서 폐지 수거를 하던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8명은 현장에서 구급 처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에 따른 사고인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한 번 들이받은 뒤 2차로 행인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사고 이후로 놀라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인천 연수동 식재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에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첫 번째는 또 저격당한 파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 중입니다. 어제 김덕영 감독은 건국전쟁의 속편 제작 발표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근 흥행 중인 영화 파묘를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반일이니 항일이니 그 근거도 없는 생각도 뽑는 그런 민족 감정을 또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실의 영화에 좀 눈을 돌려달라. 올해 최고 흥행작 파묘에 이어 지난해 최고 흥행작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굳이 그런 사악한 악령이 출발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갖고 서울에 보면 1,300만 올린 것처럼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앞서 김 감독은 소셜미디어에 파묘가 반일주의를 부추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의 속편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사와 기독교 신앙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침엔 소셜픽 두 번째는 오타니 쇼헤이의 결혼 소식입니다.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깜짝 결혼 발표가 밤사이 화제였죠. 오타니의 과거 모습에 뉴진스의 디토를 입힌 이 영상, 한국과 일본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널엔 11개월 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영상 단 하나만 올라왔는데 오타니의 결혼 소식과 함께 영상의 조회수가 200만 가까이 됐습니다. 축하해였던 동영상의 소개글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뀌었고 오타니가 결혼해서 영상이 완성됐어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선 오타니의 신부가 누군지 모두의 관심이 몰려 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지난해 은퇴한 농구 선수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기자회견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난달 한 인터뷰에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싶은지 오타니 이렇게 답하기도 했네요. 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まあ結婚とか子供ももちろん含め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まあ平穏にしたいなというか。 중국 저장성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축구장처럼 보이는 운동장, 공을 차기도 하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절벽 사이에 줄을 걸어놓은 그물 운동장입니다.
지상에서 200m 높이에 있고 면적은 1,600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는데 이 그물망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업체 측은 그물망이 2겹이고 매일 점검도 하고 있으며 한 번에 5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중도 90kg까지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도망갈 곳도 없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스포츠시설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있는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정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의 예산실장일 때 이 업체를 직접 찾았고 이때 지자체장도 함께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포츠시설 업체 F사의 경기 광주시 스포츠센터입니다. 한 남성이 모형총을 들고 있습니다. 신동원 당시 경기 광주시장입니다. 뒤에는 구윤철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보입니다. 구 전 실장은 기재부 2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도 지냈습니다. 휴일이었는데 구 전 실장은 F사 대표가 내준 차를 타고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 전 시장과의 만남도 F사가 주선했습니다.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민간업체에서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사람과 지자체장이 만난 겁니다. 2018년 10월입니다. 깜짝 놀랐죠. 예산실장이 상당히 요직인데 그런 분인데 왜 실력자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F사는 광주시와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좀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윤철 예산실장을 좀 우리 사무실로 불러라. 광주시에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구 전 실장은 JTBC에 스포츠센터를 한번 보라고 해서 다녀왔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갑자기 광주시장이 와서 인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F사 대표도 구 전 실장이 사적으로 시차를 온 김에 지자체장을 만난 것일 뿐이라며 예산이나 이권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실장이 업체를 방문한 이유와 신 전 시장을 만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서울 강남에서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진료를 본 걸까?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검찰과 아무 조치도 없었던 보건복지부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50대 이모 씨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에 피부 미용 전문 병원을 열었습니다. 고객을 끌기 위해 간단한 피부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추가 투약을 해줬습니다. 피부 시술보다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셈입니다. 환자 32명에게 프로포폴을 1000회 넘게 주사하고 진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보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아서 계속 진료를 받다는 대답. 프로포폴 놔준 건 환자들 요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걸 환자한테 먼저 이게 소재하고 이렇게 꼬시는 의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환자가 신경증상이나 생기고 막 부탁하고 그러니까. 선고 뒤에도 이 씨는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2차례 식약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 복지부는 재판 결과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된 재판 결과나 이런 내역들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검찰에서 통보를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거나 남용했을 때 내 면허가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이 씨는 버젓이 마약류를 다뤄왔습니다. 이 씨 의사면허는 오는 5월 취소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주무르는 점토 장난감들을 조사해봤더니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알려진 방부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독성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해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갖고 노는 점토 장난감입니다. 손으로 주무르는 용도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포함돼선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점토 장난감 17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 6개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가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들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일부 제품은 무독성, 인체에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수입사들은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아이가 만지면 다 피부로 들어가는 거일 텐데 다른 제품들도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갖고 놀았는데 그런 제품은 더 이상 안 만들어 한다고 생각해요. 갖고 노는 걸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용 가죽 구두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한 업체의 판다 인형에서는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0배 넘게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 용품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4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제품 명단은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아시안컵을 흔들었던 대표팀 4분에 대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역시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이런 반성도 있었고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서 다행이란 말도 전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우리 축구 꿈나무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 응원과 축가가 쏟아져야 할 시상식에서 차범근 감독은 자책부터 꺼냈습니다. 어른으로 축구를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그런 거를 교육하지 못한 선배로서의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 아시안컵에서 불거졌던 대표팀 내부의 문화 차이, 세대 간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진 걸 떠올렸습니다. 23살의 이강인 선수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크게 놀랐을 겁니다. 축구 선배로서 반성도 담았습니다. 가르치지 못한 이강인의 부모님들, 그리고 뻔히 알면서 방향과 길을 알리려 애쓰지 않은 저 역시 해초리를 맞아 마땅합니다.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당부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동양적인 겸손과 희생이 혹은 국가대표로서 책임감이 촌스럽고 쓸모없는 짓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물려받은 무기이고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품위 있는 성공,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축사가 잔소리로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